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기출문제 위주로 여기 어, 건축관계 법령까지 여기 쭉 한 번씩들 다 봤고요. 예, 여기는 그냥 라이트하게 넘어갔고 이제 나머지 오늘 여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권 강습교육 1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출문제 위주의 각 단원별 주요 테마들은 한번 오늘로써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것 같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몸살 오기 전에 그 근육통, 막 어깨도 결리고 막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조금 이걸로 바꿔야 되나? 빨리요. 이런 거를 좀 처음 해봐가지고, 예, 일단 지난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쪽 건축법 쪽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 동의.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그럼 어떤 애들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면적이 400, 300, 200, 100, 43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300일 경우에는 요 장애인, 정신의료기관, 200일 땐 노유자, 100일 땐 학교. 요 애들은 좀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정된 공간 안에 사람이 밀집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요거는 400보다도 연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한 애들인 거죠. 예.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50 이상일 때, 공연장일 땐 100. 공연장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좀 더 작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차고 주차장, 바닥이 200일 때. 숫자들이 다 고만고만들 해요. 제가 400, 뭐 300, 200, 150, 100, 200. 승강기 이용 20대 이상 주차할 때, 이렇게 6층 이상, 항공기 경납고, 이런 것들, 의원, 그리고 공장, 창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의가 필요할 법하다라는 건물들이긴 해요. 근데 이런 숫자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요 특수 가연물이라는 건 저도 좀 찾아보니까 톱밥이라든지 그 나무 재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라도 요런 애들이 좀 나와요. 톱밥이나 이런 거 불이 쉽게 나는 애들이죠. 그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750배 저장 취급할 때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 750배가 아니면 동의가 필요 없는데 요게 이렇게 큰 대용량으로 될 때는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한 거고 왜냐면 이 정도 돼서 불이 나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의 위험물에 준할 정도로 그래서 건축허가에 동의가 필요하다. 방염 얘도 매년 나옵니다. 매년 방염이 불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방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아까 저희가 계속 소방 대상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방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예요. 또 나왔죠.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방염이라는 게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확산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주는 게 방염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불이 났어요. 나면 안 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이 불이 확산이 막 옆으로 막 퍼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종교, 산후조리원 큰일 나죠. 조산원, 의원들, 환자들 있고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났다. 2층으로 옮겨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2층으로 옮겨 붙더라도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돼요. 구조가 될 때까지. 그게 방염이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옥내, 문화 집회, 종교시설, 의료, 연구, 합숙소. 또 나왔죠, 이거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 그런 거, 방염 처리.
물품을 또 권장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권장. 다중이용, 의료시설, 노유자. 위에 거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천장향 벽 부착 가구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방위험 성능 기준. 얘도 그냥 매년 그냥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험이 한 공간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확산되는 걸 막는 거라고 그랬죠. 그 성능 기준이에요. 방염이 어느 정도 될 때 이게 성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초 이내인데 어떻게 불꽃이 없다가 불꽃이 생겨서 탈 때 요게 20초 이내라는 거죠. 그리고 30초 이내는 불꽃이 없다가 계속 없다가 탈 때. 그러니까 불꽃이 있고 없고 연소된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불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불이 이게 확산되는 걸. 그리고 탄화 면적이 50cm 이내. 그 면적은 요렇고 길이는 20cm 이내. 그러니까 불이 많이 번지지 않는다는 방염의 성능을 요걸로 측정을 하는 거죠. 요런 수치들로. 불꽃 접촉이 3회 이상, 완전 녹을 때까지 불꽃이 3회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 연기 밀도가 400 이하일 때. 요 수치들은 아마 거의 요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점검에서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기본이 연 1회다. 이거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얘가 둘이 같이 할 때 있어요. 종합 점검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연 1회라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는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 사용 승인이 속한 달 말에,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받았어요. 6월 2일 날 사용 승인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 그러면 6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한 달의 말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무엇이 작동 점검이. 그 종합 점검은 어떻게 하냐? 얘도 연일회예요. 얘도 연일회. 기본이 연일회, 얘도 연일회인데 얘네가 이제 크로스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주냐가 좀 이슈긴 한 거죠. 특급은 반기 1회예요. 특급은 그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굉장히 관리를 촘촘히 해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반기 1회. 그래서 사용 가능일이 됐을 때 60일 이내 사용 가능일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 건물 이제 써도 좋습니다. 사용 승인 받았을 때 60일 이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종합점검을. 상여 승인이 속한 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사용 승인에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3월이에요. 3월에 받았어요. 얘는 6월 말까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다중이용업소 사용 승인일 이후 그 다음에까지. 그리고 2개 이상 자체 점검 빠른 시. 2개가 이제 자체 점검 2개를 했으면 요거 빠른 거 기준으로 기준일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방청장이 우수인정 했으면 3년 정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 납세자 되면 뭐 그 세무조사 안 들어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도. 그 소방시설 폐쇄, 뭐 차단 벌칙. 여기도 이제 또 벌칙이 나와요. 아까 전부터 소방기본법부터 화재예방법부터 계속 벌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제에 벌칙이라 딱 주어졌을 때 이게 화재 예방인지 소방기본법인지 어딘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얘도 5-5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자, 그리고 상해. 근데 이렇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차단이 됐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5-5가 아니라 7년 7입니다. 사망까지 가면 10년 1억. 과중하죠. 사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여기도 이제 조치명령 나오죠. 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피난시설 방화구역 요구의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점검 이행계획을 위반했을 때, 조치명령은 3-3이라 보면 되시고, 1-1은 자체점검. 이거 점검이죠. 위에 요걸 안 하면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 않은 자, 중대 위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짬 처리한 거죠. 내 건물 디스 당하기 싫어. 조용히 묻고 있던 거죠. 관리업자. 그러면 300만 원. 요거는 좀 더 과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다가 진짜 큰 불 나갖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벌금이 과태료는 미설치, 미관리.
임시소방시설을 미설치, 미관리, 폐쇄, 훼손, 변경했을 때 이거 300까지 가는 거죠. 1차, 2차, 3차. 방염기준 미달. 아까 방염기준 우리 봤죠? 아까 방염기준, 그렇죠. 방염기준 요거 봤는데 요 기준에 미달하면 그걸 미달하게 되면 이제 300만 원 과태료인 거죠. 그리고 점검 기록표를 미개했을 때 이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가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고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그랬을 때도 이제 과태료 이건 1, 2, 3차에 따라 또 나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몇 개 빈출되는 애들이 좀 있긴 해서 봐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화학. 그래서 화학적으로 위험하다, 물리적으로 위험하다, 생리적으로 위험하다, 인화성, 불이 타는 발화성 하는 물품이다. 위험물 설치하기 등의 기준 수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유황은 100kg, 휘발유 200리터, 질산 300. 다 위험한 애들이에요. 이거 다 불에 타면 난리 나는 애들. 휘발유, 알코올류도 그렇죠. 휘발유가 되게 그 발화성이 좋아요. 막 바람에 날아다니고 해서 조심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인간들 진짜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진짜 난리 나죠. 등의 경우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는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중요. 얘는 이제 발화점이 이제 낮은 애들인 거죠. 이게 기화성이 낮은 애들. 얘는 금방 불이 붙는 애고 조금 그래서 좀 일긴 하죠. 그 양이. 그리고 요거가 아마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로. 이게 뭐냐면 휘발유랑 알코올을 저장한다고 쓰면 제가 300이에요. 휘발유 300. 300. 규정 수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200이죠. 그럼 얘는 1.5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안 돼요. 일단 그것도 안 되고 휘발유 100이에요. 얘 0.5죠. 이거 오케이예요. 이건 오케이인데 여기서 알코올을 알코올을 600이에요. 알코올을 알코올을 300으로 할게요. 유병수량 400이죠. 얘 그러면 한 75% 되죠. 0.75. 두 개 합친 게 1.25죠. 1이 넘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 각각이 지정수량 언더가 돼도 두 개를 합친 게 1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휘발유를 줄이든 알코올을 줄이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합한 게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정수량 환산을 이렇게 해준다. 그 위험물이 1이 넘어가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 언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 미만으로. 그렇고 위험물 여기도 이제 벌금, 과태료가 나오죠. 벌금, 과태료. 1년에서 10년 사이예요. 얘는 징역인데 무허가, 지정수량 이상, 요거 이상 유출, 방출됐을 때, 또 인명 재산 피해 됐을 때, 향해됐을 때, 무기징역 3년이에요. 사망됐을 때 무기징역 5년. 뭐 굉장히 과중하죠. 얘는 7년 7천만 원 있어요. 무허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이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위험물 하고 있어요. 위험물. 위험물에서 무허가로 또는 지정수량 이상으로 유출, 방출하거나 재산 피해 주게 되면 7-7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망은 10년 1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망 1년 보시면 되고 무허가 설치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써놨는데 좀 다시 이제 어느 게 무허가인지는 다시 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 5년 1억, 3년 하면 저장소, 제조소 외 장소에다가 지정수량 이상. 이게 지정수량이 계속 문제예요. 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으로
비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안 했거나 점검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과중한데 얘는 지정수량 이상으로 뭔가 저장한 거고 이건 점검하지 않았거나 그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가볍긴 해요.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1,500만 원 이하 기준 미준수 기준을 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 미감독 미참여 기준도 하고 과태료 500 미승인 이런 거 아마 저 벌칙이나 이런 것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한번 보긴 봐야 다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건축관계 법령 앞에 건축 그 관련해서 동의 절차, 동의 대상을 했는데 건축관계 이건 진짜 건축법이에요. 건축법과 관련된 용어인데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게 건축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공인중개사 때도 나왔던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연면적, 뭐 바닥 면적까지 들면 힘든데 기초적인 것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소방안전관리사 메인이 여기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내긴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신축 그러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거죠. 공토에다 새로 짓는다든지. 증축은 기존에 플러스 알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축은 기존의 거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조금 요걸 뜯어 붙이는 거죠. 재축에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천재지변. 재. 규모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를 구분하는 게 아마 용어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대수선은 공인중개사 건축법에서도 좀 다 하는데,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앞 두 문자로 외워주시면 편해요. 바지 보내주기. 그래서 적용, 대수선이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 틀, 보, 바닥, 내력벽, 주계단, 기둥 해서 바지 보내주기. 뭐 어떻게 할 때 30제곱미터 이상 고치거나 3개 이상 고칠 때 누구를 이 애들을 그거를 대수선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거는 이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방화구획 구조. 왜 피난계단 하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 계단으로 불을 피해서 피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계단하고는 다르게 불이 좀 들이치지 않도록 그래서 방화구역으로 구조가 돼야 되고요. 화염과 연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피난 계단이라고 했는데 막 불이 들어오고 막 연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또 제2차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통으로 이렇게 옥내 실내에서 피난 계단 있는 계단실에서 피난층으로 이렇게 바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노대 부속실 설치 이게 계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대라든지 부속실이라든지 계단실 이렇게 가는 구조. 그리고 피단계단과 피난계단. 이거 어떤 애들이 해야 되냐?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지하 2층 이하라는 게 지하가 좀 있다는 층이죠. 그래서 판매 시설 이렇게 11층 이상 높은 건물이죠. 지하 3층 문화 집회 또 문화 집회 또 나오죠. 사람들이 많은 곳 내부 바깥쪽 특별 요것도 이제 제가 키워드만 써놨는데 또 나중에 또 다시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옥상 광장 요것도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피난 계단하고 이게 계속 얘 번갈아서 로테이션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일단 피난 용도조에도 얘는 이렇게 옥상 이게 건물 위에 이 옥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옥상. 글이 막 났어요. 피난 계단에서 이렇게 딱 빠져도 되는데 그 일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층 건물이고 뭐하면 위에서 이제 해놓고 여기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면 뭐가 있어? 헬리콥터가 와야죠. 헬리콥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층 이상 공연장 집회 게임 시설 이것도 보면 딱 사람 많은 거죠.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 문화 종교 판매 위탁시설 기상문 자동 개폐 장치 여기 갈 때 옥상 갈 때 이게 자동으로 이게 개폐 장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 계단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11층 이상 11층 이상일 때 뭐 헬리포트 그 헬리콥터들 그 보이는 H 마크 있죠? 예. 그거. 예. 사람들이 이제 옥상 광장에 모여가지고 불났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여기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해주고. 근데 또 경사지붕이 있을 때 경사지붕 여기에 대피 공간.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건물이 어떻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상식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방화 구획, 발생한 화재 인접 공간의 확대 방지. 지금 방염도 그렇고 방화 구획도 그렇고 불을 옆으로 퍼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이게 뭔 차이냐면 보통 그 불이 나는 걸 불을 막는다 했을 때 열기는 따로 있고 불꽃과 연기를 같이 붓고 그걸 이제 60분 동안 막을 수 있을 때 요렇게 하고요. 이거 플러스 열기까지 막을 수 있을 때 60+라고 해요, 보통. 예.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열기까지 막아야 되니까. 이게 불이 한번 나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온이 나거든요. 거의 사람이 거의 통닭이 될 정도로 큰 불이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아줄 수 있는 분인 거죠. 불꽃, 연기를 같이 붓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60분은 요 불꽃과 연기, 60+는 불꽃, 연기 플러스 열까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죠. 벽은 자동 방화 셔터, 내화 체움 구조는 틈새에 이게 불이 이렇게 안 나가게 체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 나면 공기가 통하거나 바람이 통하면 그걸 타고 불이 엄청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메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워줄 때 불이 타는 놈으로 메워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불이 타지 않는 애로 그 틈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풍도, 방화 댐퍼. 이게 바람이 통하는 그 풍도죠. 거기도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주요 구조부, 대화 불연제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초과일 때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제류로 해야 된다. 방화 구조는 방화 구획을 이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설치 기준. 어떤 애들을 방화 구획으로 해야 되냐. 10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마다예요. 요거 좀 보셔야 돼요. 마다. 11층 이상일 땐 200미터 마다예요. 엄청 딱 줄죠. 왜? 고층이 되면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나긴 해요. 1000, 200, 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무엇을 기점으로? 10층을 기점으로. 여기 1000, 200인데 불연재료 하면 500이다. 이렇게 외워주실 때. 그리고 스프링클러랑 자동 설비가 돼 있으면 상기 면적 3배라는 거예요. 왜? 얘들이 불을 잡아주는 애들이라서 방화 구획을 좀 널널하게 잡아도 된다는 뜻인 거죠. 예, 매칭, 매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1층. 경사로는 요거 예외인 경우만 좀 알아주세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갈 때는 경사로는 제외한다.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예. 필로티, 주차장 사용다는 부분과 구획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방화 구획과 같이 나오는 자동 방화 셔터. 이 두 개가 같이 잘 나와요. 아까 자동 방화 구획이랑 자동 방화 셔터랑 내화 구조로 한다. 내화 구조, 불이 잘 타지 않는 곳, 그리고 기차율이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되고, 상층 바닥에 직접 접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상층 바닥이랑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상층 여기랑 직접적으로 접촉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오죠. 60분 플러스랑 60분 3미터 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 방화문 곁다리 3미터 내에 셔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건동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다. 이 개폐가 왜 가능해야 될까요? 열고 나가야죠. 불 났을 때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연 그러니까 닫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자동 이제 막 센서가 작동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셔터가.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제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이게 열 수 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 감지 당연히 돼야죠. 예, 자동이니까. 예. 불꽃이나 연기 감지기가 있다. 불연기 감지기 일부 폐쇄, 열 감지 완전 폐쇄. 그러니까 불과 연기는 일부 폐쇄가 되는 거고 열은 완전 폐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열이 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화문도 60분 플러스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예.
아마 열이 났을 때 사람이 더 살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화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시설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금지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폐쇄 훼손하면 안 되고 물건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장애 저장 있으면 안 되고 변경하면 막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연소유료 여기도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매년 나와요. 매년. 매년. 거의 지금 최근 4개년 보면 한 3개년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약간 좀 돌려서 내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났었고 3요소 연소가 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점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불을 붙여주는 처음에 발원을 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 저희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무염 연소와 연쇄 반응. 이게 자유소일 때는 이제 연쇄 반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연성 물질, 이제 탈물질이라는 거죠. 얘는 이제 산소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연소율이 크고, 비표 면적이 커야 되고, 건조도가 크다. 이게 수분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건조도가 높다는 건. 그래야 산소랑 만났을 때 불이 잘 붙는다. 그런 뜻이고, 연소 범위. 얘도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 사항계예요. 연소 범위인데, 이렇게 이쪽 취들은 어느 정도 이거는 암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암모니아가 굉장히 높긴 한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 줄 모르죠. 뭐가 나올 줄 모르는데, 아세 애들은 이제 2.5초로 지나간다. 그래서 아마 요 범위를 주고 뭐 틀린 거 뭐 이렇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 숫자 이상한 거 하나 틀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 암기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소의 형태. 연소의 형태도 약간 이거는 구분하는 문제, 분해 연소가 뭐냐, 이렇게 고체가 증기가 돼서 나오는 거, 증발 연소가 뭐냐, 고체가 액체돼서 증기가 되는 거, 표면 연소가 뭐냐, 바로 타는 거, 이런 걸 좀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좀 보시고, 이게 막상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목재에서 증기로 가고, 양초 같은 건 일단 한번 녹죠. 액체처럼 녹죠. 플라스틱도. 그래서 액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증발연소로 한다. 매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액체는 증발연소가 대부분이다. 근데 분해연소도 좀 있다. 글리세린이나 중유 같은 애들은. 증발, 기체윤, 확산연소, 예호납연소. 그러니까 기체랑 공기가 합쳐져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휘발유 같은 애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랑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확산되고. 요거를 좀 연소 형태, 그 정의랑 이 예를 같이 보시고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소 이론까지 받고, 이제 화재의 분류. 얘도 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화재 이론 쪽에서. 그래서 연소,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주방 화재. A, B, C, D, K. 요거 구분하는 거, 화재 분류하는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얘가 조금 잘 나오긴 해요. 얘가. ABC 잘 오다가 K로 탁 튀거든요. ABCDE가 아니고 K로. 예, 그래서 표면 차단, 냉각 작용 필요하다.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감전 위험이 있다. 그리고 금속 화재는 수계 소화약제 금지한다. 수계가 물로 하는 거죠, 물. 왜냐면 금속과 물이 만나면 얘가 위에 둥둥둥 떠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이 그 물을 타고 더 번지기 때문에 분말로 해야 된다. 요런 거. 화재의 분류와 요런 거 내용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재 양상. 얘가 한번 나왔어요. 목조 건축물. 플래시 오버 된다. 불이 확 번지는 현상이 하나 이름이에요.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최전전기, 감색이. 이렇게 된다. 목조가 불이 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화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가 내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주택관리사보 보면 이거 철근 콘크리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마 좀 잡설인데 그 물리학자들, 건축학자들이 신이 진짜 자기는 신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률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딱 붙어 가지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만약 다르면 이탈 난다는 거예요. 철근에서 철근에 붙은 콘크리트가 분리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같이 팽창되고 같이 팽창돼서 딱 붙어 가지고 이 건물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튼튼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자들은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이 열팽창 기수가 똑같다는 걸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인류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잡설인데 진짜 이거 과학적으로 보면 천일근 콘크리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 몇백 층의 건물들이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걸로 만들어졌거든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지수가 동일해서 온도에 따라 이 두 개가 항상 결합이 돼 있다. 이게 만약 같으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건축물에.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건데 열팽창에 따라서 같이 팽창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몇백 층에 대한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좀 딴 얘기를 했네요. 예. 그리고 화재 현상. 여기서도 하나 나와요. 요거 아마 여기 좀 나올 것 같고, 열 전달. 이거는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거죠. 전도, 대류, 복사, 파장으로 간다. 유체, 기체라든지 액체에서도 흘 때 대류, 전도는 금속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열을 가하면 직접적으로 할 때. 요거 구분할 거. 지뼘 연소, 직접 물체가 접촉하는 거, 비화.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거. 요거 나와요. 연기 확산 속도. 요거도 좀 솔찬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0.5에서 1m 세크, 색 방향으로 2에서 3, 연기 유동 복도일 때 플래시 오버 여기 나오죠. 뭔가 바람을 타고 확 퍼지는 거 그런 느낌. 지하 터널에서 이렇게 나는 거. 요것도 이 수치들이 좀 단순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예. 왜냐면 단순 암기,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 그냥 단순하게 묻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건 뭐 무지성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패턴화해서 외워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안전 관리, 가스 많이 쓰죠. 이거는 뭐 거의 뭐 단골 코스죠. LPG, LNG, 액화, 석유, 페트롤륨, 섞어, 천연, 내추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프로판, 부탄 요런 애들이 있다.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 천장 잔류, 얘 좀 중요해요. 얘는 가벼운 애예요, 천연은. 얘는 바닥 체류, 얘는 좀 무거운 애예요.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좀 잘 나와요, 얘는. 요거 두 개 하는 건. 방화구획하고, 방화구획하고, 자동 방화 셔터는 아까 했죠, 앞에서. 제가 중에서 여기도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겹치니까 넘어가고, 이제 종합방제실. 이것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도 나오는 앤데, 소방안전관리자에서도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치, 기준. 양이 조금 되긴 해요, 얘도. 다 하자고 그러면 많은데, 요 테마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방제실. 그 구축 효과. 그래서 저번엔 구축 효과가 한번 나왔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대응한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신속 대응하다. 시스템, 신속, 최소화, 유지관리 비용 절감. 요것도 그래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또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된대요. 왜냐면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중복 투자를 막고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대상 200m. 50층이니까 곱하기 4 하니까 200m겠죠. 그리고 지하 연계 복합 건물 11층 이상. 1일 그 수용 인원이 5천 명 이상일 때. 이것도 집회, 판매, 운수 이것도 사람 많이 모이는 거죠. 요양시설. 설치 기준 한계 100층 이상 추가 설치. 이것도 보시고 관계 지역 내 보조체제 구축.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어, 그리고 이 종합 방제실이 어디 있어야 되냐? 얘는 불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거를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데인데 이 종합방제실이 그 화재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특별비난 계단 출입구에 5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불났으면 계속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이거 같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난, 비상 피난 승강기 계단과 용이한 곳, 재난 방정 활동의 거점, 당연하겠죠. 소방대 도착 지점. 컨트롤 와서 소방 그 대장들이 와가지고 현재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화재라든지 침수 피해가 없는 곳.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아, 당연히 종합방재실이 요런 지점, 요런 데 위치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 면적, 설치 설비, 상주 인력, 설계도서 배치,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이 안에 내용들이 좀 많은데, 지금은 일단 요런 게 있다라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은 365일 무중단, 계속, 거의 편의점처럼 계속 일한다는 거죠. 정기 유지 보수. 월 1회예요, 월 1회. 1년에 연 1회가 아니고 월 1회. 장애 유지 보수는 제조사 비상 연락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상 승강장이 고장이 났어요. 빨리 신속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엘리베이터 제조사랑 빨리 비상 연락이 가서 조치가 할 수 있게끔 그걸 누가 한다? 종합방재실이 캐치를 해서 해당 엘리베이터 제조사한테 컨택을 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재 시 그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소화 유도하고 소방대 협력하고 화재 종료 시 시스템을 정상화한다.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이네요. 1권 기본 교재 강습 1권 교재 이제 마지막 파트. 여기는 그냥 그냥 나와요. 여기는 그냥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예. 심폐소생술. 실제로 화재가 나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는 매년 중요시하는 요거죠. 심폐소생술이랑 AED 사용 방법. 실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빨리 지금 심폐소생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래서 매년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출혈시 응급처치, 이것도 나오고, 이거 세 개 테마가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얘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4-6인치 위에 압박분대를 해주시고, 지혈대는 이게 괴사가 되거든요. 절단 조직 괴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절 부위에는 할 수 없다. 팔꿈치라든지 뭐 무릎에다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를 뚫어주고 인공호흡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시행 방법 반응 보고 킹골 해야 돼요. 신고하고 그다음에 호흡 압박 해주고 인공호흡 가슴 눌러주고 그다음에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리고 4, 5번을 반복한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 회복 자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거 AD 패드 부착 위치도 좀 나옵니다. 얘가 좀 나와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겨드랑이 선 요거 알아주세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AED 할 때 옆에 누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전혀 없도록 하고, 심장 충격하고, 제세 동기하고, 재시행하고, 2분마다 분석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1급 강습 교재 1과목에서 1권이죠. 여기서 20문제 정도가 나와요. 지금 270페이지라고 했죠. 270페이지. 여기 20문제가 나오고, 1과목에서 한 3개에서 5개가 2권에서 또 나와요. 2권에서. 그래서 2권이 양이 많다. 1과목뿐만 2과목도 다 커버리지 하고 1과목에서도 나오고, 물론 2과목은 실무서에서도 좀 한 5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교재 1권에 대한 어떤 기출 문제 위주의 간략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익숙해지는 거죠. 아, 이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개념이고, 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주택관리사에서 봤던 내용들과 이런 부분에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2권을 넘어가는 거죠. 1권을 살짝 봤는데 실습이 많아요. 실습이라는 게 감지기, 수침기 이렇게 기계 보고서 이게 뭐가 등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들어와요. 이거 보고서 이제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그래도 아마 이거는 1권은 되게 이론적인 거라면 2권은 이제 실습이 거고 실무서도 그래서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잘 돼 있어야 2권에 넘어갔을 때 아마 기초가 돼서 2권도 좀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목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과목이죠. 이 과목. 그래서 소화기 점검, 피형 수신기, 뭐 수신기, 막 옥내 소화전 이런 거 심폐소생술 나오죠. 여기 심폐소생술 이 과목에도 나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이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심폐소생술은 AED 사용 방법 좀 전에 보셨죠. 그냥 얘는 매년 나오는 거죠. 소화기 이런 거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과목은 한번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환경 지금 저희가 다뤘던 거 연소, 화재, 열전들 종류 그냥 여기서 하나씩 그냥 이론 기본적인 이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LPG, LNG 이런 거 나왔죠. 지금 저희가 했던 다뤘던 내용들 요런 거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 이런 거 이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권에 요런 거 한 네다섯 문제가 지금 1과목에 네다섯 문제가 이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권 공부를 굉장히 촘촘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권을 물론 잘 해놔야 이권도 잘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몸살이 왔는데 지금 코도 그렇고 1과목은 이 정도 하고 2월 달 그러니까 12월 가기 전에 1권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목표였고 1월에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 가지고 1월 강습 교육은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 2권 기본 강습 교재 2권을 지금 같은 1권과 같은 요런 기출 문제 테마 위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단권 한번 하고 실무서까지 하고 2월에 이제 강습 교육 듣고 시험을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걸로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해요. 어디서 더 나을지 모르고 더 촘촘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공부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건 진짜 러프하게 1차적으로만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모르겠는데 약간 공부하는 방법, 뇌의 작용, 뇌가 뭐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뇌가 이제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친숙해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요령으로 자격증을 지금 한 세네 개 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워낙 생소한 개념이고 그래서 약간 친숙해진다는 느낌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 이제 1월 월에는 이제 이권과 실무서 위주로 하고 강습 교육 되면 그때 이제 스포트를 올려가지고 좀 촘촘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할까 합니다. 예. 일단 1권 기본서 1권에 대한 약간 기출문제 위주의 단권화는 이렇게 하고 다음엔 강습 교재 2권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의 이제 단권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So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